네, 그러면 핫버튼 찾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더님들, 나와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핫버튼을 찾으려고 막 궁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심 전하면서 손 내미세요. 그리고 yes or maybe를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극지인이 아니고 무언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맺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십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핫 버튼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핫 버튼이 무엇일지 이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핫 버튼 뭘까요? 버튼이잖아요. 그녀나 그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것들. 리더님들이 어떤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삶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죠. 또 극복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삶에서 지키고 싶은 거, 잃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루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욕망하는 거일 수도 있고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 갈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핫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핫버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인상을 보고 찾을 수 있어요, 리더님들. 인상을 보니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할 것 같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나의 예상, 나의 과거의 기억. 과거에 이 사람이 그랬으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유일하게 우리가 핫버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 물음표 뭘까요? 입모양은 안 보지만 다 같이 입모양.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핫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핫버튼 한번 찾아보고 오랜만에 한번 유산화를 전달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은 대화를 나누고 와보세요. 그분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분의 핫버튼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봐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봉지를 들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아프시니까는 건강의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샤넬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필요한 분이야. 이렇게 그쵸? 옷을 잘 입는 거 보니까 뭔가 드레스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승급씨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어떤 나의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마이스토리를 풀었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따뜻했어요. 이분은 유산화를 잘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거는 그분의 핫버튼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착각이다.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소설이다. 내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내 얘기만 주구장창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리액션을 전혀 몰라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끄덕끄덕였어요. 혹은 상대방의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욕, 동네 아줌마 욕 이런 거 다 듣고 오시는 분들. 1,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호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혹은 뭔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뭘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거. 알맹이가 전혀 없는 이야기들. 혹은 4번은 뭔가 얘기는 나누고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유산화 얘기를 언제 해야 되지? 이 상대방이 어떤 핫버튼이 있지 자꾸 궁리하느라고 그 틈을 보느라고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일관적으로 흐르질 않고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 하는 거죠. 어때요? 리더님들 다 해당 한 번씩 겪으셨죠? 저 또한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님들 아까 하나 골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 사람을 막 유산화를 하게 설득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과 우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플랫폼이잖아요.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상대방과 유산화를 연결해주는 역할. 그러면 유산화의 키워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떠한 유산화가 제안해 줄 수 있는 여러 많은 키워드들 중에 상대방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딱 맞는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리더님들 생각해 보세요. 유산화로 리더님들이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유산화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상대방이 이 안에서 어떤 한 가지의 키워드라도 연결이 되고 뭔가 교감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분과 유산화로 우리는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움직이는 어떤 동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듣고 또 핑퐁핑퐁 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 있는 깊이 있는 대화. 즉 정리를 하면요. 대화를 통해서요. 상대방의 인생 키워드,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뭘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제가 원래 성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유산화에서 원래 성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내향이 100%가 나와요.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전에 했던 일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했었잖아요. 1박 2박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대화를 이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때 했었던 대화의 기술이 나름 정리를 해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대화의 기술이나 이런 강의들 보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대화를 위한 단서를 발굴해야 대화의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건덕지, 대화의 그 단서를 발굴하는 방법을 또 4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장소나 모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님들이 어떤 독서 모임을 갔다. 그리고 뭐 등산 모임을 갔다. 관계심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산 좋아하세요? 뭐 다들 할 수 있죠. 등산 좋아하세요? 뭐 어떤 산 가보셨어요? 그 모임의 목적에 관련된 질문을 시작해서 핑퐁핑퐁이 되게 그 질문 속에서 그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등산을 원래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등산을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그런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이 본인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동적인 어떤 행위를 하시면서 뭐 기분 전환도 되고 동기부여도 받으시는 편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극지인이 아니라 소개 혹은 파트너의 뎁스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복장 스타일이 되게 정장 스타일을 딱 입으셨으면 평소에 이렇게 정장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하면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패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스포츠 시계예요? 그 걸음수가 나오는 시계다. 그러면 걷는 거나 어떤 본인 관리하기 위한 운동을 하시나 봐요? 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장소나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아주 다양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요가 강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요가 강사가 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었고 어떤 저의 가치관이 들어간 직업 선택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요가 강사를 했었다고 하면은 와, 멋있다, 대단해요. 이렇게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은 와, 되게 유연하시겠다. 아니면은 저도 요가 요즘 배워요. 그다음에 대화가 디벨롭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저한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원래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가 원래 어떤 요가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요가를 나중에 좀 배워서 하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저는 아마 제가 어떻게 요가에 관심 갖게 됐고 어떻게 요가 강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줄줄줄줄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커리어에 대해서 리더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가 강사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몸이 조금 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도와주고 본인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요가 강사시면은 다른 사람들 몸도 이렇게 밸런스 잡게 도와주시니 본인 관리도 되게 잘하실 거예요. 잘하시겠네요. 그쵸?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요가 강사님들은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드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음식도 제대로 좀 챙겨서 드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요가 강사들 자기 몸 잘 챙기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끌어내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있잖아요. 술. 그게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요. 아, 진토닉 좋아하시나 봐요. 저 진토닉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종류인데 뭐 어떻게 술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냐는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뭐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 혼자 뭐 요즘은 혼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혼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다 같이 즐겁게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가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혼자만의 시간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지, 여러 명이랑 함께 뭔가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올 수 있죠.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충분한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파스타를 먹고 있다 같이. 막 어때요? 이런 파스타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파스타를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한식 파세요? 한식 파세요? 양식 파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는 무슨 파세요? 이런 것도 되게 잘 물어봐요. 뭐 찍먹 파세요? 부먹 파세요? 면 파세요? 국물 파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거기에서 막 디벨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피상적인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거를 통해서 점점 대화가 발전해 나가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질문을 하라예요. 오픈 퀘스천, 클로즈드 퀘스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휴가 다녀오셨어요가 아니라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좀 열려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팁은 육하 원칙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질문하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막 취조하듯이 운동하세요? 언제 운동하세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왜 운동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취조 당하는 느낌도 별로고 그렇게 질문을 다다다다 내가 한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취조하는 느낌이 아니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핑퐁 주거니 받거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운동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숨차고 이런 힘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해서 요가 좀 저한테 적성에 맞아서 하고 있어요. 라고 내 얘기도 주면서 상대하고 교감을 하는 거죠. 핑퐁.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핑퐁 하면서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도 나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런 매력적인 대화, 조금 알맹이가 있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끌어내 보시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끌어내고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도구를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 건강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건강 체크리스트 그냥 주고서는 일방적으로 다 체크하세요 하지 말고 그거 보면은 좀 이렇게 체크하기 애매한 항목들 많아요. 그럴 때 대화하시는 거예요.
뭐 위 같은 경우에 어떠세요? 식사하시고 나시면은 뭐 목에 어떤 걸린 것 같은 느낌 있으세요? 위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드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내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러세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건강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좋은 게 MBTI나 디스크 같은 거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MBTI 뭐예요? 라고 일단 저는 잘 물어봐요. 본인 거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MBTI 성향인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같이 찾아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완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단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은한노비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 아, 이거 되게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얼마 안 걸리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하고서는 디스크 바로 하신대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도구다. 도구를 활용해라. 뭔가를 막 발견하려고 뭔가 핫버튼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대화가 막 부담스럽거나 혹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대화가 좀 부자연스럽고 좀 억지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내려놓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게 괜찮을까? 무리할까?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상대에 대한 좀 진심의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남편 욕 많이 하잖아요. 현재 삶에 대한 불평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연애할 때도 안 좋았을까? 그러면서 옛날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 그치. 너무 힘들지. 근데 좋았을 때도 있었지. 어떻게 만나? 연애할 땐 어땠어요? 그러면은 옛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은 사이가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데이트했어요? 너무 듣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연애하던 어떤 데이트하던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아, 그땐 참 그랬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되게 자유롭고 뭔가 자유영혼이시네요. 이러면 아, 맞아요. 지금이야 뭐 애 키우고 그러다가 그랬지. 내가 원래는 그랬죠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그 불꽃이 지금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그 불꽃을 터트릴 수 있는 유산화 요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마이스토리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고. 관계십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대화를 풀어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반나절만 해도 가능하고 한두 시간만 해도 어떤 정말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선택이 틀렸어. 어, 당신의 지금 현재 선택이 틀렸어. 이게 아니라 가치관을 존중을 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씨앗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유산화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요. 나 또한 보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잖아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와, 나 이 사람 진짜 매력있다.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협업하고 싶다. 스카우트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 내미는 거죠. 당당하게.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아, 너무 많이 질문하면은 그 사람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유산화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그쵸? 내 인생도 바꾸고 상대방 인생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마저 안 한다.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뭘 알아야 연결해주고 뭘 알아야 관계를 맺죠. 질문이 없는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아, 이 커피 되게 맛있네요. 아, 네, 맛있네요. 뚝 끊겨요. 케이크 되게 달달하고 맛있다. 그러게요. 뚝 끊겨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사회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듣고 대화하고 나의 가치관을 펼쳐주세요. 자, 명 MC 질문하죠? MC들은요,
취조하나요? 아니요.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빛나게 해줘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요.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님들 정말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핫 버튼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거겠죠. 나태주 시인의 시예요. 풀꽃. 우리 정말 진정성 어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요. 이렇게 자세히 풀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죠. 너도 그렇다. 우리 이 소중하게 유사나 안으로 나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골라내기 위해 보석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도 이런 정성, 자세히 보고 오래 보려는 이런 정성, 진정성 어린 정성을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핫버튼 찾는 거 너무 쉽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